어, 체질의학, 체질미담으로 지금, 팔체질의학에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체질미담도, 지금 이제 중간을 이제 넘어섰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그 궁금해할, 내 체질은 뭘까? 자, 체질 진단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체질 그 진단의 강론으로 첫 번째 이제 금양 체질부터 들어갑니다. 금양 체질은 금체질의 하나죠, 그죠? 금양, 금음. 예, 이 금체질에서 금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 알아봅니다. 우선은 뭐 항상 그 저기 제가 강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 장부구조식 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언제 계속 이 그 의학의 원리, 어, 의학의 그 이론 체계를 들어가느냐. 자, 지금 뭐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음, 이론적인 접근이라는 건 어, 부분에 대한 그 저기 이해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자, 여기 숲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숲에서 이제 이렇게 체질침, 체질약, 그 다음 체질식, 그 다음에 이제 체질 진단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어, 이제 어, 오늘 13톡이니까 쭉 해서 20톡까지 진행하면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전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모형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로 이 장부 구조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양을 본격적으로 보는데, 금양은 폐대장이, 어, 가장 강한 장부고, 비위가 다음으로 강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항진이 되면 이제 병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자, 심소장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약한 장부인 숙기랑 목기가 또 저하가 일어나면 이제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간담, 목기가 이 약하다는 게 금양체질은 이 문제가 항상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어, 왜 육고기를 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왜 육고기를 먹으면 몸에 무리가 생기고 병이 생기느냐? 이 육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목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간담의 기운을 어떻게 북돋워 주느냐가 금양 체질의 어, 건강한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음, 이 체질을 체형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저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석원 한의사께서는 임상을 통해서 어, 체형하고 뚱뚱한 체형은 뭐
저기 어느 체질에 많다더라. 이런 건 그, 그 한간에 떠도는 뭐 이야기고 상식일 뿐이지 어, 치밀한 그런 체질 판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뚱뚱하니까 그리고 날씬하니까 빼빼 마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체형을 구분하는 것은 어, 뭐 학문의 엄격한 그런 논리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어, 바로 체질 진단의 배제의 원리, 이 배제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 몸에 좋지가 않다. 예, 요걸 이제 그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내 몸에 좋지 않다. 내 몸에 좋지 않은데 어떤 병으로 진행하느냐 하면 금양 경우에는 금양 경우에는 음, 알레르기 알레르기 이쪽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한자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면역 과민이에요. 면역 과민. 자, 어,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음, 몸에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계절마다 계절마다 음, 그 환절기 때 이렇게 그 가렵거나 그다음에 비염이 생긴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 알레르기 반응으로 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럼 모두 다 금양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닙니다. 금양에서도 금양 체질인 사람들도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어, 이 알레르기가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자, 건강하지 않다는 건 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이런 게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다 금양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금양인 경우가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병의 빈도가 다른 체질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을 때. 예.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건 체질식과 관련하면 어, 이 배제의 원리에 따라서 어, 주로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를 먹었을 때 어, 몸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양에서 아주 그, 또 자주 발생하는 게 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이 아토피 피부염은 뭐 자녀가 여기 고생하는 경우에 그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계 질환으로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 자기에게 발생되는 면역 세포가 자기 자신을 결국 해치게 되는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이렇게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병들이 다 발생한다고 해서 어, 금양 체질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금양 체질이 체질식을 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게 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꼭 이런 병에 걸린다고 해서 금양체질은 아닙니다. 금양체질도 여기 이런 병에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런 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그런 약약에 대한 부작용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뭔가 빈도가 높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냐. 바로 이런 장부구조식에서 오는 이론적인 문제에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금양체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을 대할 때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여러 병의 사인들, 또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배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음, 저기 빼낼 때 체질 진단이 훨씬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체질의학은 체질의학은 내 몸을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계속 내 몸을 평가하고 내 몸을 성찰하고 내 몸을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근하는 건 의술이 아니라 바로 지식체계입니다. 지식체계. 이론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이론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운 좋게도 체질 진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정해져 있지만 저도 계속 제 체질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을 실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천한다는 건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과정이고 좀 전에도 과자가 있어서 조금 먹었습니다. 네. 근데 제 몸의 건강을 더 추구한다 그러면 제 체질에 맞지 않는 밀가루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과자를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체질의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금음체질을 이렇게 좀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